수열 볼 건데요. 이것도 필기노트 한번 개념 한번 쭉 설명해 갑시다. 수열은 크게는 2개 파트, 그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는 4개 파트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열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뭐라고 쓸까? 여기 수열. 수열이 있는데, 수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수들의 나열이야. 수들을 나열해서 이거를 우리가 한 글자씩 따서 수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숫자가 있어. A1, 그 다음 숫자 A2, 그 다음 숫자 A3, 그 다음 숫자 A4, 쭉쭉쭉쭉 뭐 AN 플러스 1, 쭉쭉쭉쭉 뭐 이런 식으로 수들을 쭉 나열하는 건데, 얘들의 규칙성을 보고 우리가 좀 규칙 찾아가지고 막 숫자 유추해보고, 그러면은 10번째는 뭐가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해보자는 거거든. 그래서 이 수들을 나열했을 때 이 각각 있지. 이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해. 항. 그래서 어떤 수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첫 번째 있는 숫자를 우리가 첫째 항, 뭐 예를 들면 얘를 첫째 항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둘째 항, 뭐 얘를 셋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있는 거고, 이 항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을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하면 얘가 되고, 두 번째 항에서도 1을 더하면 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항들 사이에 차이가 계속 일정한 수열이 있을 거고, 예를 들면 아니면 첫 번째 항에서 2를 곱했더니 두 번째 항이 되고,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가려면 또 2를 곱하면 되고, 또 2를 곱했더니 네 번째 항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이런 규칙이 있을 수도 있지. 첫 번째 요런 수열, 차이가 계속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제 같을 등 차이가 똑같은 수열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항들 사이에. 그리고 이렇게 비율이 일정한 수열을 우리가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같을 등 비율 비. 그래서 같은 비율로 계속 곱해지면서 수들이 전개되면서 나열된다 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첫 번째 이 둘 중에 등차 수열이라는 걸 먼저 배울 겁니다. 자, 수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항이랑 공차만 알면 됩니다. 이때 일정한 차이 있지? 등차 수열은 차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1씩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이 차이를 우리가 공통된 차이, 공차라고 하거든요.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첫 번째, 첫째 항이 얼마인지를 내가 알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차가 얼마인지 알면은 모든 항들을 다 구해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3이야. 그리고 공차는 보통 D로 약어를 많이 쓰거든. 디퍼런스, 차이. 그래서 공차가 5야. 첫 번째 항이 3이면 두 번째 항은 8이 되겠지. 5를 더해서. 세 번째 항은 13이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18이 될 거고, 다섯 번째 항은 25가 될 거지. 23이 될 거지. 이런 식으로 차를 계속 더하면 된대. 만약에 문제에서 야, 100번째 항이 얼마니? 라고 하면 이걸 99번 다 더하고 있을까?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면은 첫 번째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 수열의 등차 수열이라고 할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항이라는 건 그러니까 AN을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고 바로. 자,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니? 첫 번째 항에서 이 첫 번째 항에 비해서 N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N번째 항이 되겠어? N-1번을 더해야 N번째 항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차를 2번 더하는 거야. 두 번째 항이라서. 아니지. 두 번째 항은 공차를 한 번 더하면 돼. 첫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은 2번 더하면 되고, 네 번째는 3번 더하면 되지. 다섯 번째 항은 4번 더하면 되지. N번째 항은 N-1번 더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를 N-1번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에 예시에서 내가 100번째 항이 궁금하잖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얘는 첫 번째 항 3에서 공차인 5를 99번 더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구해줄 수 있겠다고. 노가다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498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괜찮니?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 항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등차 수열의 합도 구해볼 수 있으면 좋거든. 이 두 개가 거의 메인이야. 등차 수열의 합은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은, 만약 문제에서 자 예시를 들어볼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해서 얘들을 다 더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쭉쭉쭉 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니?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면 항의 개수 몇 개야? n개겠지? 첫 번째부터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항의 개수가 n개인데 여기 항의 개수를 곱해줘. 그 다음에 뭘 곱하냐면 첫 번째 항이랑 끝 번째 항을 더해준 거를 해주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야. 등차 어떤 수열이 나열돼 있잖아. 수열이라는 건 수들의 나열이라 했지. 나열돼 있는 숫자들의 합이 궁금한데 마침 얘네들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2분의 1 곱하기 항의 개수를 세. 몇 개인지. 항의 개수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해주면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라고 하면은 좀 증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자면,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해서 AN-1 더하기 AN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다 더한 걸 S라고 해볼게 그냥. 그럼 난 S가 궁금한 거지. 근데 얘를 똑같은 놈을 거꾸로 한번 써볼게. AN 더하기 AN-1 더하기 AN-2 더하기 해서 쭉쭉쭉 해서 A2 더하기 A1 거꾸로 한번 써볼게. 그래도 S죠? 거꾸로 써도. 위아래를 더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니? 위아래 더하면 이건 안되네. 위뒤 더하면은 ES가 A1 더하기 N이지 얘는. 그쵸? 얘랑 얘를 더해도 어때? A1 더하기 N이야. 왜일까? A2라는 건 A1 더하기 D지. 공차 하나. AN-1이란 건 AN에서 D를 뺀 거지. 그러니까 D랑 -D 날라가서 A1 더하기 AN이 돼. 세 번째 항이라는 것도 첫 번째 항에서 2D만큼 더한 거 아니야? N-2번째 항은 AN에서 2D만큼 뺀 거 아니야 오히려. 얘도 얘 날라가서 A1 더하기 N이 돼. 그러니까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A1 더하기 AN, 얘랑 얘를 더해도 A1 더하기 AN, 얘랑 얘를 더해도 A1 더하기 AN. 그러니까 A1 더하기 AN만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N 곱하기 A1 더하기 AN이구나. 해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따라서 S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항,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들어볼게. 문제에서 이걸 더하래. 7 더하기 9 더하기 11 더하기 해서 37 얘를 더하래. 얘 뭐인 것 같아? 차이를 보니까 2 차이 나지. 차이를 보니까 2 차이 나지. 얘는 등차 수열이네.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야겠지. 근데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 일단 처음 더하기 끝은 얼마야? 두 개 더하면 44가 되겠죠. 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데, 그럼 도대체 얘가 첫 번째 항인 건 알잖아. 얘가 몇 번째 항일지만 알면 되지. 그러면 이 37이라는 놈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의 n-1일 때 얘를 AN이라고 두면은 얘가 몇 번째 항일지가 궁금한 거잖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7이지 지금? 그치? 그럼 n-1이 15가 돼야 되는 거겠지. 37이 되려면. 즉 얘가 16번째 항이었겠구나. n이 16이겠지 지금? 즉 얘는 몇 개의 항을 더한 거야? 16개지 항이.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 해서 정답이 뭐가 된다? 352가 정답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뭐야. 이렇게. 아연이 이해되니? 네. 등차 수열 괜찮지? 이렇게 두 개가 거의, 조금 더 보긴 할 건데 두 개가 거의 한 70%. 일반항과 함만 구하면 거의 무적입니다.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근데 조금 더 볼 게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것만 한번 보면 마무리됩니다. 자, 이거 좀 아쉬운데? 등차 중항 금방 끝나는데. 살짝 올려볼까? 아니다. 이거 줄이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뭘 본다?
등차 중항이라는 걸 볼 건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얘는 뭐냐면 등차 수열이 이루고 있는 숫자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항을 말을 하는 거야. 가운데 중. 그래서 예를 들어서 A1, A2, A3가 있대 이렇게. 이 세 개의 숫자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세 개의 숫자가 있는데 A, B, C라는 숫자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럼 얘가 등차 중앙이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숫자들 중에서 가운데 있는 애. 얘가 등차 중앙인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B는 양옆에 더한 거를 절반 해주면 이게 등차 중앙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면은 자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있겠지. 공차 D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B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지. B에서 공차만큼 더한 거니까. 얘는 B 빼기 D라고 할 수 있지. B에서 공차만큼 뺀 놈이니까. 그럼 얘 둘 더하면은 2B잖아. 그럼 2로 나누면 B가 되지. 그래서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가운데 있는 놈은 양 끝에 있는 거의 합의 절반이야. 중간값이 된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게 등차 수열이래. 요 순서대로. 그럼 가운데 있는 C가 뭐야? 등차 중앙이지. C는 2분의 A 플러스 2라고 말을 해도 되고 사실 뭐라고 말해도 되는 거야? 2분의 B 플러스 D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가운데 있는 놈은 그냥 대칭적으로 양옆에 있는 거 더해주면은 더해준 거의 절반 해주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게 등차 중앙이다. 요 성질을 이용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문제 풀 때 조금 유용하냐면 이거 넘어가기 싫은데 어떤 문제 풀 때 좀 유용하냐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등차 수열인 세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너희가 세수를 세팅하면 되거든. 그 세수를 어떻게 세팅하면 좀 더 편하냐면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놓고 양옆을 A-D, A 플러스 D라고 설정하면 좀 더 편해. 왜 그러냐면 이러면 더하거나 빼주기가 너무 좋지. 더해주면 3A가 돼버리잖아. 이런 식으로 세팅해주면 좋다. 만약에 어떤 5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세팅하면 좋아? 가운데를 A라고 놓고 양옆을 A-D, A 플러스 D 또 양옆을 A-ED, A 플러스 ED 라고 넣으면 좀 더 깔끔합니다.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스킬도 있다 까지가 등차 수열입니다. 만약에 4개의 숫자는 어때? 얘는 이렇게 놓으면 돼. A-D, A 플러스 D, A-3D, A 플러스 3D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위에 두 개는 공차를 D라고 설정한 거지. 밑에 거는 공차를 ED라고 설정한 겁니다. 이래야 대칭이 좀 이쁘게 나오지. 얘 두 개 더하면 EA, 얘 두 개 더해도 EA. 짝수의 숫자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팅하면 편하고 홀수계는 그냥 가운데 A로 받고 D씩 차이 나게 세팅하면 좀 더 편하다. 좀 피곤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더 풀어봅시다. 등차 수열 좀 문제 풀고 봅시다. 자자자 보자. 자 볼까? 유형 1번부터 간단하게 볼게. 공차가 몇이래? 공차가 3. 오케이. 그리고 6번째 항이 11이다. 그럼 이런 생각해야 돼. 6번째 항이 11이잖아. 근데 여기에 몇을 더해야 32라는 놈이 될까? 21을 더해야 되지. 21이라는 건 공차를 7번 더한 놈이지. 즉 6번째 항에 비해서 7칸만큼 앞으로 가면은 32가 나온다는 거지. 즉 얘는 13번째 항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고 선생님 너무 헷갈립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차근차근 하면 돼. 6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5D지. 원칙적으로 가도 돼. K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K-1D지. 근데 D가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D는 3이야 지금. 그럼 그리고 6번째 항을 줬지. 6번째 항 11이라고 줬지. 그러면은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식에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라는 것도 내가 지금 알고 K번째 항이 32라는 것도 아는데 공차가 3이라는 것도 아네. K가 바로 나오지. 이러면 계산해주면 K-1이 12가 나와야 되거든 지금.
따라서 K는 13이구나. 아, 얘가 13번째 항이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원칙적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굳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면 첫 번째 항도 구해야 되지. 근데 첫 번째 항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구해야 되잖아. 이렇게 넣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여섯 번째 항을 줬으니까 여섯 번째 항에서부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바로 봐주는 방법을 하면 조금 더 편해요 나중에. 오케이? 이거 예시로 들어볼까? 얘들아 n번째 항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60이야 n번째 항이 57이야 57 하지 말까? 뭐 32야 얘 둘을 빼주잖아? 그럼 n번째 항이랑 n번째 항을 빼주면 등차 수열이라고 가정해볼게. 등차 수열인데 n번째 항이랑 n번째 항 빼면은 그냥 공차가 몇만큼 차이 나면 n-md가 나온다 그냥. 이해될까? 아, 네. 그게 뭐 28이다 해서 d를 바로 좀 구해줄 수 있게 좀 편하게. 아연이 괜찮니? 많이 피곤하니? 여기 막 재밌는 영상 틀어주면 시험 끝나고 영화 같은 것도 봐도 재밌겠다. 자 넘어가 봅시다잉. 자 이거 봅시다.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다. 그치? 자 볼게요. 이런 거 풀 때도 이렇게 풀 수도 있거든. 물론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2d다. 열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8d다 라고 해서 얘가 63.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5d. 15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14d가 103이다 라고 해서 얘랑 연립해서 풀면은 미수 두 개씩 두 개지? A1도 나오고 D도 나오겠지? 네. 이거를 안 주고 있는 학생 발견. 자, 굿이 굿. 자, 이렇게 연립해주면 A1도 나오고 D도 나오겠지? 그럼 끝났죠? 27번째 항도 얘는 첫 번째 항 더하기 26D인 거니까 끝났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풀어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 얘에서 그냥 얘를 빼봐. 그럼 A6에서 A3 빼면 3D만큼 나오지. A15에서 A10 빼면은 5D만큼 나오지. 그게 얼마? 103에서 63 빼면 40이지. 아, 공차가 바로 5겠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 A27이 궁금하잖아. 그럼 바로 A27을 구해줄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야 A6이라는 건 27번 장에서 몇 D만큼 뺀 거야? 21D만큼 뺀 거 아니야? 이해될까? 어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 있는데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어. 근데 A3이 6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A5에서 A3 빼면 몇 D야? 2D만큼 차이 나지. 그러니까 n에서 A3을 빼면 n-3D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A27에서 21D만큼 빼면 A6이 되겠지. 이해되니? 얘도 그냥 그러니까 A27을 이용하려고 바로. 얘도 A27에서 12D만큼 빼면 A15가 되는 거지. 그게 103이래. 두 개 더한 게. 즉 2A27이 얼마? 103 더하기 33D지? D가 지금 5니까 왜 이렇게 좁냐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좁게 풀고 있을까? A27은 뭐가 된다? 여기 5 넣으면은 얘가 165니까 268이 되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은 134가 정답이 되겠다. 푸는 방법은 다양해. 알았지?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다. 선생님 이게 더 머리 아픈데요? 한 친구는 이렇게 푸세요. A1, D 이용해서. 이게 기본이긴 해. 처음 배울 때. 하겠습니다. 쭉쭉쭉 풀어보시고 자 대소관계도 한번 비교해볼까? 첫 번째 항이 27이래. 일곱 번째 항이. 자 7항이 29 10번째 항이 20인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공차가 얼마인지 구해볼까? 얘에서 얘 빼면 몇 D야? A10에서 A7 빼면 3D죠 3D? 가 마이너스 9지? 너무 내가 자유자재로 놀고 있나? 너희들 아직 안 익숙한데? 괜찮니? 그러니까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안 익숙한 친구들은 그러니까 둘 다 보여주려고 그냥 처음부터 연습 이렇게 하면 훨씬 빨라. 나중에 훨씬 빨라 이게.
나 둘 다 해봤거든 선생님도. 그러니까 7번째 항은 그냥 천천히 이렇게 해도 돼요. 첫 번째 항 더하기 6D다.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D다. 얘가 29고 얘가 20이잖아. 어차피 얘에서 얘 빼면 3D 되는 거 맞잖아. 이 과정을 스킵해준 거야 그냥. 어쨌든 D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가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겠니? 왜냐면 지금 얘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처음엔 큰데 3씩 점점점 줄어들고 있지. 언젠간 음수가 되겠지. 그게 몇 번째부터 음수가 되겠냐 이거거든 지금. 10번째 항이 주어졌으니까 난 10번째 항에서부터 보려고 그냥. 10번째 항에서 얘를 7D만큼 더하면 드디어 음수가 되지. 21이 빼지니까. 즉 7칸 더 가면 17번째부터는 음수가 되겠구나 처음으로. 이해될까? 아니면 이게 좀 복잡하면 이렇게 해도 돼. 10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10번째 항에서 몇 D만큼 더해야 처음으로 얘가 음수가 될까? 로 고민해도 됩니다. 10번째 항이 지금 20이고 얘는 20이고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즉 3D가 20보다 3N이 20보다 커지게 되는 N이 몇부터 할까? N이 그러면은 3분의 20보다 클 때, 즉 대충 한 6점 몇보다 N이 더 커지면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거지. N이 7일 때부터, 그러니까 10번째 항에서 7D만큼 더했을 때가 최초로 음수가 되는데, 즉 17번째 항부터 이런 식으로. 괜찮나? 이런 느낌을 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A1을 구해가지고 막 AN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복잡해 그게.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빠를 겁니다. 문제에서 준 게 10번째 항이면 10번째 항, 혹은 7번째 항이면 7번째 항부터 좀 이용해서 풀면 돼. 그게 조금 더 시간 절약되는 방법이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것도 뭐 내신 그냥 문제지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어떤 두 개 숫자 사이에 숫자 몇 개를 더 끼겨 넣어 그냥. 지금 보면은 1이라는 숫자랑 101이라는 숫자 안에 몇 개 숫자를 더 끼겨 넣었어? 19개의 숫자를 더 끼겨 넣었지 지금. 얘가 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쭉 이루게 하고 싶대. 그러면은 총 몇 개의 숫자가 있는 거야? 1부터 100일까지 다 포함하면 21개의 숫자가 있는 거지. 원래 2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19개 더 끼겨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첫 번째 항이면 얘가 21번째 항이지? 그럼 21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 빼면은 20D가 나오겠지. 등차수열이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야? 101에서 101 뺀 거니까 100이 되는 거지. 공차는 5였겠구나. 그럼 A8이라는 건 첫 번째 항, 요 1에서 8D만큼 더한 거지. 태민 따라오니? 8D만큼 더한 거. 8 곱하기 5. D가 지금 5니까. 8D. 아니야. 8D야. 왜 그러냐면 A1이 첫 번째 항이 아니라 1이 첫 번째 항이야. 지금 여기서 D 더하면 A1, 2D 더하면 A2. 이렇게 봐야 돼. 이해되니? A1에서부터 뭔가, 그러니까 A8은 물론 첫 번째 항이 A1이면 A1 더하기 7D가 맞는데, 얘는 지금 1 더하기 8D가 되는 거지. 도현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이런 거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너 빠르니 혹시? 빠르진 않지. 그냥 뭐 이해 술술 되지. 술술 되진 않아. 그냥 살살 돼. 좀 이런 느낌. 자, 마저 가볼게요. 아직 시간이 우리 수업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되긴 했는데 많이 힘들구나. 날씨가 이래가지고. 자, 3개의 숫자가 이렇게 있대요. 등차 수열이래.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등차 중앙이지? 얘 2배 해준 게 얘 더하기 얘야. 이해되니? 네. 얘가 얘 더하기 A 2분의 1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얘 2개 더한 게 얘 더하기 얘라고 해도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이지? A 값 나오겠지? 얘 2배 해준 게, 즉 2A 제곱 더하기 4A가 얘랑 얘 더해준 거 2A 더하기 4다 해서 다 이쪽으로 넘겨주고 2로 나눠줄까? 그럼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된다 인 건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니까 2개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둘 다 가능하겠죠? 등차 중앙. 이거 오랜만이긴 한데 물어볼까?
얘들아, 얘를 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뭐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 이런 거 식 세울 수 있니? 나머지 정리식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 하나만 해보고 갈게. 얘를 자, 요 a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뭐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1로 나누면 뭔가 몫이 있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딱 나오면 돼요. 그냥 2차식으로 나눴으면 만약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당식으로 나오겠지.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건 얘지? 그럼 얘는 필요가 없잖아. x에 몇을 넣어버리면 돼.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이 r1이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얘는 날라가고 얼마가 돼? r1은 a 더하기 4가 되는 거야. 얘랑 그 다음에 얘를 이번에 뭐로 나눠봐? x 마이너스 2로 나눠보면 또 얘도 뭔가 몫이 있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지도 않아요. 얘도 나머지가 있을 텐데 얘도 상수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가 나와야 돼. 그럼 x에 몇을 넣어보면 돼? 얘들아, 나머지 정리식은 애초에 항등식이야.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됩니다. x에 뭐 100을 넣어도 되고 1000을 넣어도 되고 1억을 넣어도 되는데 굳이 2를 넣는 이유는 얘를 구하기 싫어서야. 2를 넣으면 얘가 딱 0이 돼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2를 넣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 2를 넣어보면 얘가 날아갈 거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4a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리고 얘를 뭐로도 나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또 뭔가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또 있을 텐데 나머지 상수겠죠.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x에다가 3을 넣어보는 거지. 그럼 얘가 날아갈 거고 얘가 9a가 될 텐데 요 순서대로 얘가 뭘 이루고 있다는 거야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얘가 가운데 있는 등차 중앙, 얘를 2배 한 게 얘 더하기 얘가 되겠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좀 재밌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나 다 풀어버렸네. 그냥 아이디어만 줘 넘어갈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푸시면 돼요. 좋습니다. 나머지도 등차 중앙 한번 이용해 보시고, 얘들아 이렇게 있다고 해도 선생님 4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 4개 중에선 가운데가 없는데요? 여기 가운데가 없는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도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 더하기 a 2분의 1배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3개 잡아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보면 그게 등차 중앙인 거야. 오케이? 쭉 등차 수열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a, b 구해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등차 어디까지 하고 쉴까? 등차 수열까지 하고 딱 쉴까? 진짜 수영 엄청 많던데요? 엄청 많나? 조금 되네? 좀 치네? 함께 하는 게 어때요? 어? 좀 뭐라고 하죠? 리플레시. 아, 리프레시를 하자? 네. 어디서? 창문을 열는 좀 답답하니? 약간 창문을 살짝 열까? 아니면 에어컨을 좀 틀어줄까? 에어컨. 에어컨도 틀고 창문도 열까? 네. 그러면 누가 창문을 열어줄래? 아니 등차 수열이 13분까지야. 어? 진짜 수영. 그럼 지금 반도 안 한 거네? 미친 거나? 오늘따라 이거 준비 수업 같은 거 인형이 25개야. 큰일 났어. 와. 아유. 우와. 일단 에어컨 켰는데 네. 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긴 하네. 땡큐. 이대로도 잘 보이니? 네. 창문 좀 이렇게 따라 괜찮니? 그거 좋다 오. 좋다 굿. 리프레시가 좀 됐나? 없어. 살살 나가볼까? 네. 문제가 좀 되긴 하네. 근데 많이 돼요. 유형 몇 번까지야 도대체? 13개가 있대요. 13번까지 하고 쉬면은 딱 좋으려나? 네? 20분 남았으니까. 나갈까요? 됐다. 근데 너무 또 그러니까 마냥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할만하죠? 네. 봅시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3개의 수가 있는데 그 합이 21이래. 그리고 제곱의 합이 165래. 그럼 3개의 수를 어떻게 넣으면 좋다고? A, B, C라고 넣을까? 아니요. 가운데 있는 걸 A라고 놓고 양옆을 A-D, A 플러스 D라고 넣으면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A, B, C라고 넣으면 미수가 3개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넣으면 미수가 2개지 애초에. 그리고 심지어 얘네 수를 다 더하면 어때?
3a지? 합 3a인데 a가 21이니까 A 3a가 20이니까 a가 7이라는 게 바로 나오지. 즉 요 세 수는 뭐였다는 거야? 7 마이너스 d 7 플러스 d였다는 건데 이번엔 제곱을 해서 한번 더 해볼까? 얘 제곱하면은 49 마이너스 14d 더하기 d제곱, 얘 제곱하면은 49, 얘 제곱하면은 49 더하기 14d 더하기 d제곱인데 이래도 편한 게 얘랑 얘도 날라가지 또. 즉 49 3개 얼마냐? 147 더하기 3d제곱 이 165인 거니까 얘 날려주면 18이 될 거고 d제곱이 6이니까 까지 알고 있습니다. d를 굳이 루트 6이라 놓지 맙시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난 세수의 곱이 궁금한 거지. 얘랑 얘 곱해주면 어떻게 돼? a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지. 그쵸? 왜냐면 얘랑 얘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d제곱이고 얘 곱하면 a. 내가 궁금한 건 얘인데 내가 지금 뭘 알고 있어? 얘가 7, 얘는 49, 얘는 6. 그럼 정답이 43 곱하기 7이니까 정답이 301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왜 D제곱? 어. 왜 3d제곱이 18이니까 아 이게 왜 3d제곱? 어? 대박. 2d제곱이잖아. 월. 한 건 했는데 진짜 저기요. 미쳤는데? 9네요 얘가. 9죠 d제곱이. d제 그러니까 d가 뿔만 3인데 뭐 굳이? 예, 9라고 넣으면 되죠. 280이 정답이지. 이거 답을 확인해 봐야겠는데 나 지금 막 오답인데 신나서 막 풀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겠지?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좀 맞춰보면서 할까? 템포 좀 살짝 낮출게. 템포 살짝 낮출게. 피곤해할까봐. 네, 280 맞고요. 이제 드디어 합으로 넘어갔다. 자 보자이. 두 번째 항이 4, 다섯 번째 항이 2, 22. 그러면 공차 바로 구할 수 있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은 아연아 몇 D야? 다시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면 몇 D? 3이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 그게 18. 그렇지. 그래서 공차가 6이구나 일단 알아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러면 등차 수열 합이네. 어떻게 구해?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20개겠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면 20개잖아 항이.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이렇게 구해준다는데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A1이랑 A20만 구하면 되지.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두 번째 항이 4니까 첫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비해서 6 빼면 되죠.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0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이 22지. 여기에 15D만큼 더하면 되지. 20번째 항은 D가 6이니까 90을 더하면 돼서 112네요 얘는. 그러면 얘는 1100이 되겠다. 얘 약분해주면 이런 느낌. 합. 자 거의 다 했다. 얘도 4랑 56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해도록 했다. 뭐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몇 개야 총?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가 되겠지? 원래 2개 있었는데 요 사이에 n개를 더 넣었으니까 총 n 플러스 2개의 숫자가 있는 거잖아. 왜 내가 총 숫자를 왜 구했냐면 합을 구해야 되잖아. 합을. 그러면은 항의 개수가 필요하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4 더하기 56이지 처음이랑 끝은? 60. 얘가 몇이 됐대? 660이 됐대. 그러면은 n이 20이 되겠지?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푼다고. 포인트만 알면 됩니다. 합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근데 처음이랑 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안 주어져 있는 경우면 아까처럼
안 주어져 있는 경우는 너네가 주어져 있는 정보 뭐 공차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반항 구해가지고 쭉쭉 가볼까요? 자, 부분의 합이 주어졌다.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 140이래. 근데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은 20번째 항까지 합은 480이다. 이랬을 때 문제에서 궁금한 건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니?가 궁금한 거거든. 연립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어떻게 구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얘가 140이 돼야 될 거고. 두 번째 2분의 20 곱하기 항의 개수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이 480이 돼야 될 거고. 이번엔 내가 그래서 궁금한 건 2분의 30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은 얼마가 될까가 궁금한 거죠 지금. 자, 일단 여기서 A1 더하기 A10이 얼마야? 28. 여기서 A1 더하기 A20은 48.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보면 A1 날라가죠? 그러면 A20에서 A10 빼면 얼마? 10D지. 그게 20이 되는 거죠. 아, 공차는 2였겠구나. 공차가 2였으면은 어떻게 풀어볼까? 내가 궁금한 게 얘지. 그러니까 A1이랑 A20을 진짜 구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번에는 여기서 얘는 뭐냐면 A1 더하기 A30은 뭐냐면 지금 15분의 n이거든? 그치? 그럼 이번엔 요식에서 요식을 한번 빼볼까? 그럼 얘랑 얘 날라가지. 즉 10D 10D가 얼마? 20이지? 20이 15n 빼기 48이잖아. 그쵸? 자, 다시 무슨 소리냐면 이거 n이라고 하지 말고 헷갈리니까 얘를 k라고 해볼게. 내가 구해야 되는 건 k야. 근데 여기서 얘 빼고 다 넘겨보면은 A1 더하기 A30이 15분의 k 나오지. 근데 요식에서 이번에는 요식에서 요식을 빼보겠다고. 요식을 빼보겠다고. 그럼 얘랑 얘 날라가고 A30에서 A20 빼면 얼마야? 10D잖아. 즉 10D인데 D가 지금 몇이었더라? D가 2니까 20은 15K에서 48 뺀 거 아니야? K 구해지지 그럼? 68 곱하기 15네. 에이씨. 그러면 1020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니? 네. 굳이 내가 얘랑 얘를 직접 물론 구해서 풀어도 되겠지만 결국 얘만 구하고 싶고 뭔가 연립하면은 A1 같은 거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얘를 그냥 K라고 놓고 K 구해봐야지. 연립해서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다. 10번. 그러니까 A1을 구해서 풀어도 돼요. 여기서 A10이라는 거는 A1 더하기 9D지. D가 구해졌으니까 A1도 구해지거든요. A1 구해지면 사실 A1도 구할 수 있고 A30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푸셔도 돼요.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안 날 거야. 자, 넘어갑시다. 와, 10번이다. 자, 다섯 번째 항이 8. A5가 8. 자, A5가 8. A13이 마이너스 16. 그럼 둘을 빼주면 8D가 마이너스 24죠. 공차가 마이너스 3이겠구나. 이때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일 때 SN이 언제 최대가 되겠니? 얘는 조금 헷갈려요, 유형이. 별표 쳐놓으시고 좀 헷갈린다. 별표 없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섯 번째 항이 8이지. 그럼 처음에 숫자가 좀 높았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지? 30 줄어들잖아. 진행이 될수록 항들이 계속 숫자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30 줄어들어. 그럼 내가 0이 되기 바로,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기 직전까지 더해야 가장 크겠죠, 합이. 왜냐면은 어쨌든 0보다만 항이 크면은
그 항까지 합은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계속 더 커지다가 어떤 항이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그 항을 더해버리면 이제 다시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즉 AN이 SN이 최대값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만 더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지금 다섯 번째 항이 8이잖아? A5가 8인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하면 얘는 음수가 되지. 즉 이 A7 있지? 얘가 맨 마지막 얘까지 더해야 되는 거야. 즉 SN의 최대값은 S7까지인 거거든. 처음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클 거야. 이해돼? 태영 이해돼? 솔직히 이해 안 돼? 무슨 소리냐면 자 태영 다섯 번째 항은 8이지. 자 그래서 좀 나열 좀 해볼게. 첫 번째 항도 있고 두 번째 항도 있고 세 번째 항도 있고 네 번째 항도 있고 다섯 번째 항도 있고 여섯 번째 항도 있고 일곱 번째 항도 있고 여덟 번째 항도 있고 이렇게 쭉쭉쭉쭉 갈 거 아니야 숫자가. 다섯 번째 항은 지금 8이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었지. 그 전에 있는 애들은 3씩 더 컸겠지.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있는 애들은 3씩 더 작아지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얘는 안 쓸게. 쭉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아이고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볼 거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첫째 항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20에 17을 더하니까 점점 크지. 여기까지 더해도 어때? 얘까지 더해도 커지지. 얘 더하면 점점점 커지지. 근데 얘를 더하면 어떻게 돼? 작아지지. 즉 내가 이 SN이 즉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가장 크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음수가 되기 직전까지 더하는 게 제일 커. 이해돼? 그러니까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파악해서 얘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애까지만 내가 얘네들만 싹 다 더하면은 제일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 다음부터는 뭐야? 내가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가장 큰지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등차수열의 합이죠.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7개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22. 정답이 77이 되겠지. 암산했습니다. 2분의 7 곱하기 22니까 77. 77. 괜찮니? 요건 한 문제 풀어볼까? 요거 하나 풀고 잠깐만 세 문제 더 풀고 쉬면은 좀 무리인가? 몇 번 풀어보냐면 쉬운 좀 쉬운 거 풀어보고 싶어? 어려워. 중간 거. 좋아 61번 풀자. 네. 저 나가서. 61번이요? 네 961번 한 문제 풀어보시죠.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중간 난이도입니다. 중간으로 요청 주셔서 중간으로 마련했어요. 네, 정태가 Who the worry? 이거 어떻게 주는 거야? 좀 어렵? 중상 이거 계산이 귀찮아. 안 합니다.
같이 볼까요? 자, 등차 수열이 있는데 아니면 시간 좀 더 줄까? 괜찮아? 답 몰라 나도. 스포해줘? 다 풀었으니까. 답은 30. 30이요? 응. 왜 틀렸지? 왜죠? 몰라. 나도 풀어볼게 지금. 자,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24. 아, 오케이.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얘가 24래.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합. 즉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이 0이래. 그럼 여기서 A1 더하기 A4가 얼마? 12. 여기서는 A1 더하기 A10이 0.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 얘 날라오고 6D가 마이너스 12겠구나. 공차는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내가 알게 됐습니다. 이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최대일까? 그리고 그 최대값은 얼마일까? 가 궁금한 거지.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첫 번째 항 같은 거 좀 구해봐야겠는데? 아니면 다르게 풀 수가 있나? 다르게 풀 수도 있긴 하겠다. 근데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네 번째 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3D지. 네. 그럼 여기서 2A1 마이너스 6이 12인 거잖아. 즉 첫 번째 항이 얼마? 9였던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이 9야. 두 번째 항은 7, 5, 3,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작아질 텐데 첫 번째 항부터 마이너스가 되기 직전까지 합이 가장 큰 거지. 즉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가장 크겠다. P는 5. 얘 다 더하면 10, 15니까 그때 최대값은 25다. 굳이 얘는 공식 안 써도 얘랑 얘 더하면 10, 얘랑 얘 더하면 10, 얘는 가운데 있는 거 5, 20. 두 개 더하면 30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나요? 앞에서 배웠던 거 그냥 합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연립하면은 A1이든 D든 다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연립하면. 그리고 그냥 몇 번째 항까지 합이 항상 제일 커. 숫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가정하에는 음수 바로 되기 직전까지 합이 제일 크다 라는 거 이용해줬으면 됐을 것 같고요. 세 문제 풀고 쉬어도 되나? 어떨까? 동의를 좀 구해볼게. 세 문제 풀고 대신에 좀 보상이랄 만한 게 있을까? 등비수열을 오늘 하지 말까? 와. 이것도 좀 벅차니? 양이 많을까? 양이 13유형? 고민되네. 그럼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냐? 너네 3교시 때? 집 가는 건 좀 그렇고 뭐 그냥 숙제를 할까? 등비수열 조금 나가자. 조금만 나갈게. 등비수열 근데 막 많이는 아니고 숙제는 유형 13번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언제까지요? 화요일? 화요일? 많아? 주말 껴있으니까 토일 월 화까지? 화요일 오전 정도까지. 자, 좀 이따 또 협상하자. 자, 63번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다? 우리 이거 어떤 식으로 놓지 보통? 3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놓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놈들을 K에는 0부터 넣을 수 있거든 지금. 그럼 얘는 1, 4, 7, 10, 13 이런 식들의 숫자들이 막 나오겠지.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는 3인 등차 수열이 될 텐데 얘들을 다 더하래. 100 이하니까 90 몇 가지 더하면 될까? 100까지 딱 더하면 되겠다.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1, 4, 그러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쭉쭉쭉 해서 100도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 1인 놈이잖아.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도 포함이지. 이거 다 더해주면 얼마겠니? 가 궁금한 거지.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아직 모르겠고 처음 더하기 끝은 얼마야? 뭐 곱하기 101인 건데 항의 개수만 구하면 되겠지. 그럼 이 100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인지만 보면 되지. 100은 몇 번째 항일까? 100을 예를 들어서 n번째 항이라고 하면
100이 n번째 항이 되려면 얘가 첫 번째 항 1 더하기 n-1d가 돼야 되거든. 3. 그러면은 n이 34였겠구나. 되는 거네. 얘는 34번째 항이다. 아니 이해되니 지금? 안 됐죠 솔직히. 조금? 무슨 소리냐면 나는 요거 얘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궁금하잖아. 네. 그것만 구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이야. 얘는 두 번째 항이야. 얘는 세 번째 항이야. 그러니까 얘가 몇 번째 항인지만 구하면은 이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나오겠지. 100이 몇 번째 항일까 궁금해서 100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라고 해가지고 얘가 n번째 항이라고 가정해보고 n을 한번 구해보자.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 1이요. 1. 공차 얼마? 3. 해주면 얘가 33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34가 돼야겠다. 이해되니? 네. 그래서 얘가 34번째 항인 거니까 얘가 총 34개가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17 곱하기 100일이니까 1717이 되겠다. 괜찮? 자, 두 문제 풀고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갑시다.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의 합이 530이다. 그러면 연속하는 20개의 자연수인데 1부터 20까지가 아니지? 예를 들어 10부터 30까지일 수도 10부터 29까지일 수도 있고 연속하는 20개면은 아니면 뭐 21부터 40까지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자 n부터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해가지고 몇 가지? n 플러스 19까지의 합이 얘가 20개 있는 거지 이렇게. 얘들의 합이 530인 거니까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곱하기 처음 더하기 끝 2n 더하기 19가 얼마가 됐으면 좋겠어? 530이었으면 좋겠지. 이러면 n이 나오겠지? 하면은 2n 더하기 19가 53이 돼야 되는 거니까 n은 17이 되겠네. 그러면은 이 20개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얘가 제일 크잖아. n 더하기 19가 정답인데 여기 17 넣으면 36이 되겠죠. 어이구 떨어졌다. 자 괜찮? 라스트. 예림이 넣고 나온다. 예림이 뭐? 문제 예림이가 있고. 문제에 예림이가 있다고? 내가 있어? 예림이라는 이름 예림이네? 잘 안 나오는데. 와. 예림이 공부한 시간 공부 시간 매일 15분씩 늘린다고? 야 멋있다. 멋지다. 야 너 며칠만 지나면 밤새 공부해야겠는데. 전날을 공부시고 있는. 첫날 얘들아 잘 구해주는 거지. 이거는 예림이는 꼭 열심히 풀어보도록. 네. 넘어갈게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 요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요거는 지금 쉬어요? 네 요거는 어려워요? 아니요 어려운 건 아닌데 나중에 보자. 까다로워요? 아니요 조금 이따 설명할 게 좀